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핫 이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생 토크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의원님부터 먼저 좀 답변하셔야 되겠네.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 이게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하면은 지금 뭐 윤희숙 전 의원도 도전한 분들이 있지만 오세훈 시장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아예 국민의힘이 그냥 공천 신청 자체를 하지를 않았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세훈 시장의 의도. 전 좀 복합적이라고 보는데 네. 일단 세 가지 측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이제 그동안 장동혁 대표하고 노선 변경을 가지고 네. 어떤 그 대립각을 계속해서 세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본인의 어떤 그 결단, 아하. 뭐 어떤 그 결행력 어허.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실질적 어떤 배수진을 친 거 아닌가. 내가 화끈하게 세게 나간다 이런 모습. 그래서 강력한 어떤 그 리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대중들이나 당원들한테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봐요. 네. 이건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건 역으로 생각을 하면 네. 자기가 당의 노선 변경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공천 그 과정을 그냥 본인이 그냥 흡수돼서 종속돼 가면 인정을 하고 가버리면. 네, 자기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내가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그 신뢰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오히려 만약에 설사 당의 공천을 받아서 서울시장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 경쟁력을 깎아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무비판적으로 그냥 종속돼서 들어갈 경우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오세훈 시장의 5선 도전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왔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쨌든 명태균 씨 관련된 재판에 이렇게 연루가 돼 있는 연루돼 상태니까. 있는 상태고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정용 공관위에서 이걸 이제 컷오프 근거로 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본인이 이제 무비판적으로 이런 그 당의 일방적인 어떤 일정에 본인이 거기에 종속돼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선거라는 거는 이제 어떤 당선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제일 중요하죠. 예. 네.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또 양당의 정당 지지도 그다음에 이제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이제 선택 기준점 그래서 정권의 어떤 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열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면 기존의 이제 한국 선거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기존 정당 지지 기반 위에 개인의 어떤 인기나 어떤 역량이 이렇게 합쳐진 네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메인은 이제 정당 투표 구도죠. 이 정당 투표 구도에서 확실하게 밀린다면 본인이 나가서 승산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든다면 지금 여기서 명분 있게 강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해서 해서 관철해서 나가면 본인이 그냥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고 그것이 안 된다면 오히려 여기서 빠질 수 있는 후퇴를 하기 위한 그런 명분도 생각한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인데 본인은 부인할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장동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어쨌든 이제 당이 어려우니까 발빼기 아니냐 이런 아마 그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이제 현재 뭐 지금 오세훈 시장 뭐 그 속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현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 공천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 복잡할 거다. 박 의원께서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어떤 뭐 결단이랄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정치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약했던 게 사실이고요. 네. 조금은 이제 우유부단하다 이런 면도 오히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그 대선 경선 불출마를 돌연 선언했는데 지금도 그때 왜 불출마했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지금 이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치적 배수진인 건 맞는데 상당 부분 현실론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현실론이 더 크다. 이게 지금 작년 한 가을까지는 해볼 만한 선거였습니다. 오 시장이 워낙에 이제 인물 경쟁력이 다른 이제 여당 후보들보다 앞서고 인지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윤석열 그 내란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세훈 정도는 해볼 만하다.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연말 연초 되면서 이게 급격하게 기울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정원호 띄우기가 일종의 성공한 측면이 있죠. 여당에서 대통령이 나서 직접 했으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연말이라는 계기, 연초라는 계기, 결정적으로 윤석열 1심 선고라는 계기에도 당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 시장의 경쟁력을 점점 더 떨어뜨려서 이제는 좀 어려운 선거가 사실 객관적으로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선거에서 별로 실패해 본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한번 실패를 했었죠.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나가면 어쨌든 당선이 됐어요. 물론 본인이 중간에 서울시장 선거를 내려놔가지고 좀 이상한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을 패전으로 기록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예. 이런 현실적 고민도 거기에 더해져 있는 것 같고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정현 공관위를 앞세워서 오 시장을 당이 공격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네. 계속 현역 불출마를 종용하고 네. 그건 누가 봐도 오세훈을 향한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잖아요. 사실 오세훈밖에 대안이 없는데 오 시장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당 지도부도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 아까 브리핑하던데 마찬가지로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다 당황한 상황이고요. 당이 어려운데 가뜩이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보나 마나한 선거를 나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대로는 안 되고 그리고 어차피 재편이 지방선거 이후에 불가피하다면 그 국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겠다 이런 배수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명분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불출마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 의원님은 뭐 이게 장동혁 대표의 어떤 태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본다면 태도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냐. 네, 그동안 계속해서 윤호개인 세력의 입장에 서왔고 또 어쨌든 이제 극우 유튜버의 입장을 대변해왔고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가 단순히 이게 본인만의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그렇죠. 지방선거를 끌고 가는 어떤 리딩 선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나 경기지사 후보가 탄탄할 적에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 시장이 공천 신청조차도 안 한다고 하는 부분 또 경기도지사 후보라는 부분은 사실 애매모호하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선거 전체가 완전히 뭐 치명적인 어떤 그런 치명상을 받는 위치에 지금 와 있고 당이 사실 이제 그걸 방치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할 만큼의 어떤 잘못된 당 운영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나 당의 지도부나 의원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가지고 제대로 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당이 지방선거를 이길 가능성은 사실 확답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참패는 면하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방어선을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한 상태에서 오 시장 보고 일단 당의 공천 과정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해야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참여해달라 이렇게 되면 오 시장이 그걸 하는 순간 저는 오 시장은 명분도 있고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그런 결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레토릭의 변화 이런 걸 두고 노선 전환이다. 근데 그 국민들이 속습니까? 그거는 보수 진영에서도 안 속아요.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조차도.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도 뭔가 진짜 의미 있는 변화가 국민의힘에서 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겁니까? 일단은 한동훈 징계 취소돼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거 무리한 징계고 결국에는 윤호개인들의 요구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징계고 억지스러운 거잖아요. 배현진 의원 징계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가 고성국 전환길 같은 사람들을 쳐내야죠. 그리고 더 그보다 극적으로는 장동혁 대표 본인 스스로 그만두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노선 전환의 징표예요. 근데 그게 아닌 말 몇 마디로 뭐 윤석열 대통령 이미 탈당한 사람이고 우리 당원이 아니고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런 걸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노선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거기에 속을 지지자도 국민도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장동혁 대표는 못한다고 봐요. 심지어 고성국 전환기를 쳐내는 것도 못할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당대표가 됐고 여전히 그 지지 기반 위에 본인이 서 있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허무는 그런 결정을 못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말 몇 마디 바꾼다고 오 시장이 그러면은 당에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가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천 신청하겠냐. 그러기 어렵죠. 그러면 우리 우스워져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오 시장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선거인데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설사 출마해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정말 망신만 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소속 출마하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무소속 출마할까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저당으로는 돌아갈 생각이 없고 보수를 재편해서 네. 아예 당을 쪼개가지고 새로운 정치 구상을 하겠다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소속 출마가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설사 안 되더라도. 근데 그런 정도 결단을 했다고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그런 고민의 깊이를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당이 변화하길 기대하고 뭔가라도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달라라는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불출마 가능성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의 워딩 메시지를 보면은 조금씩 이제 수위를 높여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결국 이제 공천 신청을 안 하는 데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압박 정도라고 봐야 될지 정말 어떤 기대가 당에 대한 기대가 더 이상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탈당이라든지 불출마 선언, 탈당, 뭐 무소속 출마하든 개혁신당과의 연계든 뭔가 그런 정도까지 오세훈 시장이 갈 수 있을 걸로 봅니까? 오세훈 시장이 정치 입문 과정이나 또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의 성장 과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적에는 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만큼 당의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이라면 이것이 정치 윤리적으로는 본인이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당에 남아서 당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는 것이 정치 도의에 맞겠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이 나가서 독자적으로 세력을 구축할 만큼의 어떤 대중적 지지 기반이 오세훈 시장한테는 없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건 뭐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 보수층 내에 유력한 정치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 보편적 어떤 그 대중들의 정서를 대변할 그런 위치에 가 있지는 않다. 그건 한동훈 전 대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층에서 각광을 받는 사람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몇몇 지금 그 중견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분들의 저는 이제 연합 전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다 각자 따로 놀고 있잖아요. 네? 각자 뭉쳐서 새로운 어떤 보수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했을 적에 그걸 통해서 제가 할 때는 장동혁 대표도 견인해낼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당내 몇 의원들이 모여서 대표하고 면담에도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뭔가 판의 큰 흐름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 흐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라든지 또 뭐 제가 볼 적에는 유승민 대표라든지 이준석 대표 이런 양반들하고 어떤 그 연합 콜리션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왜 안 하고 있는지 누구도 시도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다면 다 속을 터놓고 보수를 걱정하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왜 한 테이블에 모일 수 없느냐. 이것이 이제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사실.